봅시다. 오늘은 환경과 에너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예요. 다시 오늘은 환경과 에너지의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제 발전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자, 첫 번째 이제 흔히 발전이라는 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지. 일단 1번 중딩 과정부터 먼저 잠깐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앙페르 법칙이나 혹은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주저주저 다 설명을 하더라고. 그치? 영상을 듣고 있는 니네도 이제 설명할 줄 알았겠지. 너 잘했어? 막 채민이 막 백과사전 줄 알았어. 막 하은이 막 난 이과예요 막 이렇게. 선생님 막 저는 숙제는 안 했지만 이제 막 쉬운 거를 대표해서 니 알아 이 새끼들아? 자, 다시 갑니다. 영상 보고 뭐라고 할까? 영상을 본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자, 중딩 버전에서 뭐 했냐면 중딩 버전에서 바로 앙페르 법칙이라는 걸 간략하게 배웠단 말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일단 잠깐 보세요. 첫 번째는 오른손 사용한다. 기준이고, 두 번째는 전선만 존재할 경우에 라는 단서가 붙는 거야. 이해했어? 얘가 뭐야? 앙페르 법칙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례로, 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전선이가 존재하는데 이 전선에 누가 흐른다고? 이렇게 전기가 흘러. 뻥이죠? 전기가 흐르기. 전자이동이지. 다시 전기가 흐른다고 치자. 알았어? 전기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뭐가 형성되는데?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이제 의문의 또 1패를 당했죠. 그렇지, 자기장은 뭐야? 사랑하는 내 그대의 장소? 웃겠어야 돼, 이거. 빨리 웃어. 그래, 고마워. 그리고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누구하고 전기하고 누구는 자기장을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게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인 거야. 즉, 전류가 흘러서 뭐가 형성되는 거? 자기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슈? 반면에 앙페르 법칙 말고 원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패러데이라는 게 있어. 웃으라고 패러데이. 아이 그냥 해 그냥 패러데이. 그렇죠?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오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는 뭐냐? 서로 관계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나는 현재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할 거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뭐가 되면, 인지가 되면 당연스레 패러데이 법칙이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책에도 없는 이따위 단어들, 물론 얘는 있긴 하지만 이따위 단어를 내가 왜 가리키냐면, 자, 주된 목적은 바로 이런 거야. 첫 번째 발전기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전동기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의 누구를 알기 위해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앙페르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다시, 이건 아무리 봐도 기계지. 맞지? 이건 아무리 봐도 기계야. 발전소 하면 장소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아름답게 국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멋있지 않냐? 사람은 거대 담론이 있어야 돼. 알았어? 자, 이 뜻이 뭐야? 이런 거보다. 이걸 국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발생시키죠? 누구를? 전기를. 끝? 그러니까 전기 발생시키는 기계를 뭐라고 이야기해? 발전기라고 하는 거야. 즉, 이 친구는 누구를 만든다고 베이베? 전류를 만든다. 전류 뭐한다? 생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반면에 요 아래쪽에 있는 전동기는 이렇게 끊어서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다라고 이야기해. 이해했어요? 아까 너희들도 설명이 있는데 설명 주제야. 이걸로 할 거야. 자, 방금 짠 거야. PPT도 좀 이따 만들 때. 자, 다시 발전기하고 전동기. 고로 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얘는 전기를 소모하는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전기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데? 얘는 동력을 생성한다. 오케이?
즉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도 역시 뭐다? 반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왜 반대예요? 이상하지 않냐? 약간 뭔가 억지가 있잖아. 얘는 전기 만드는 거고 얘는 전기를 사용해서 동력을 만드는 건데 왜 반대죠?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왜냐하면 발전기의 특성상 무언가를 뭐해?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해했어? 반면에 전동기는 전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회전시키는 거야. 이해했어? 아, 그러니까 왠지 뭐가 돼 보여? 반대가 되어 보이지. 걔네를 연결시키는 얘를 바로 뭐라고?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다시 갑니다. 전선에 누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오른손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이 뭐?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였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자, 이 친구가 바로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이때 중등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1번 직선, 2번 누구? 원형, 3번 누구? 코일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지. 됐니? 그래서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거네. 전선이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 방향에서 누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두 번째 원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고 원형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얘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원형에 두 선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그래 전류가 흘러.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로 내 멋대로 이렇게 전선을 끊어버려. 됐나?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건 뭐야? 아까는 원형으로 보였던 전선이 마치 뭐처럼 보여? 이렇게 그치? 직선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얘들을 이제 확인하자면 마찬가지 이렇게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고 얘도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는 거죠. 이해했슈? 그럼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여기에다 나침반 두면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N극이 된다라고 기억합니다. 다시 이렇게 나침반 두면 화살표 이렇게 가고 있지? 여기 아래쪽에 바로 뭐가 된다? N극이 된다라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다 나침반 두면 그렇지? 자기력선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자기력선이라고 했지. 즉 자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선이 있는데 걔를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러면 나침반은 어디로 들어가는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니? 요게 만약에 바깥쪽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누가 뭐가 형성되겠어? N극과 S극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했나? 근데 이제 인생 골 때리고 우울하고 슬픈 게 바로 뭐야? 이렇게 나누어서 직선과 원형의 누구? 반대가 된다고. 뭐는? 코일. 뭐가 반대가 된다? 오른손으로 사용했던 읊어 누구는 엄지손가락은 뭐였어? 전류였지.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였어? 자기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구성 자체가 뭐가 된대? 반대가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안 적을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라. 하나 보고 오세요. 자, 얘가 누구야? 쇠 막대기야. 이 쇠 막대기에다가 누구를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전선을 연결했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전선 연결한 상태에서 이 친구 이렇게 누가 흐르게 되면 대답해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 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겠지.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쇠 막대기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럼 야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가 돼? N극이 되는 거야. N극을 가리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요 동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N극이 되는 거고 요 동네가 뭐가 돼? S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아직 안 끝났다. 이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N에서 얼로 S 방향으로 뭐가 형성된다? 자기력선이 형성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계속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정리하자.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뭐냐면
자, 요게 뭐야? 헌진장이야. 이게 뭐라고? 헌진장. 왜? 박헌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지. 그냥 그렇다 쳐. 알았지? 뭐 저기는 뭐 다른 선생님 장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요 동네에 누가 존재하니? 이렇게 자석이 있지. 그럼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해했어? 자석 대신 만약에 박헌진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야? 헌진장. 채민이 있으면 채민장. 좀 이상한데?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어디에서? N극에서 흔히 N극에서 나와서 뭘로? S극으로 뭐가? 자기력선이라는 애가 들어와. 다시 N에서 나와서 뭘로? S극으로 자기력선이라는 애가 들어간다. 한 번 더 N에서 나와서 S로, 한 번 더 N에서 나와서 S로, 한 번 더 N에서 나와서 이렇게 S로 들어간다. 이해했니? 근데 얘네를 봤더니 얘네는 첫 번째 서로 중복되지 않죠. 됐나? 두 번째 어떤 부분이든 끊기지 않지. 예, 끊겼는데요. 아, 얘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했어? 세 번째 잘 들어야 돼 이거.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간격 자체가 뭐였죠? 멀어지고 있지. 이해했어? 그래서 돌아가서 보세요. 자, 요 동네에다가 내가 흔히 이렇게 가르쳐. 요 동네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원 A하고 B를 띵띵 쳤다고 치자. 그럼 A하고 B는 서로 면적이 같은 상태야. 이해했어? 그럼 특정 면적 시작. A하고 B 중에 특정 면적 분에 A의 경우엔 선이 몇 개 들어가 있어? 뭐 얼추 걸쳐 있다고 쳐도 한 3개 들어간 거고. 그럼 B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들어가 있는 거지. 특정 단면적 안에 단위 면적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특정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누가 많아? B가 훨씬 더 많지. 이럴 때 뭐가 세다라고 이야기해? 옳고. 자기장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이해해서 다시 자기장이 강하다 혹은 세다라고 표현하려면 즉 방금 이야기했던 요 성대가리 있지. 얘를 뭐라고 얘기했지? 자기력선이라는 애가 많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그러면 잘 봐봐. 요 하나를 우린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력선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 둘, 셋,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 맞지?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력선속의 개수, 줄여서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사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알았어? 다시 이야기할게. 자기력선의 개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기선속. 줄이면 뭐가 돼? 자속. 이해했어? 줄여서 과학자들이 왠지 졸라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초코파이 친구 누구? 파이라고 얘기한다. 됐나? 그러면 요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네. 뭐? 자기장의 세기 누구? B는 뭐 분의 특정 단면적 분의 누구?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니? 뭐 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BTS 나와요. 됐죠? 다시 합니다. B가 바로 뭘 이야기했어? 자기장의 뭐? 세기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누가 했지? 자기력선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속 혹은 자기선속이라고 했고 S는 뭘 이야기했니? 단면적을 이야기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했나? 그럼 돌아가서 요 동네하고 야하고 이제 연결을 할 거야. 자,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렇게 할 거거든. 전선이가 존재하는데 이 전선으로부터 어떻게? 수직으로 뭐가 형성됐지?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졌지. 그럼 질문 간다. 전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 자기력선이 많아져 적어져? 조밀조밀해지겠지. 그래서 어디? 이 전선 주위에 누가 더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하나 더 배워. 이제 공간상에서 하나 더 배워야 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기력선이 있다고 가정하자. 지금 현재 자기력선이 몇 개 있어? 개수 세지 마. 여러 개 있지. 여기 보세요 있어. 이해했니?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력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이 동네에 만약 누가 존재한다면, 자석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아마도 왼쪽은 N극이어야 돼, N극이어야 돼? 어떻게 알았어? 진짜 정도껏 똑똑해야지. 가르칠 게 없어. N극, 그렇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되는 거야. 이해했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자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거야. 나봐야지 얘들아.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거야.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거야. 알았어? 요 짝대기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했어? 요 짝대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요 짝대기는 어떻게?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야? 얘는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겠지. 이해했나? 자, 질문 갑니다. A, B, C라고 가정을 하자. 알았지?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 공간이 세워져 버리면, 즉, 요 동네에서 A에 이렇게 A처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눕혀 있다가 C처럼 이렇게 공간이 뭐 해져 버려? 세워져 버리면 뭐가 바뀌어? 당연히 이 공간을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지. 이해했어? 다시 자, A의 경우에는 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잖아. 이거야. 눕혀져 있으니까 통과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B의 경우에는 통과하는 애가 있어 없어? 있지. C는 졸 통과하는 거지. 이해했니?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델타 파이라고 표현해. 델타가 뭐야? 변화량이지. 파이가 뭐야?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의 이 상황에서 누구는? 델타 파이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대답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이럴 때 결과부터 이야기할게. 이럴 때 누구? 전류가 존앤만이 흐르게 되는 거야.를 배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왔다 갔다 걸려서 미안한데 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이해했니? 중등 과정에서 이딴 거 배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네가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건 뭐야?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된다. 어떻게? 수직으로 형성된다 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이해했어? 그거 설명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그럼 그 자기장이라는 건 어떤 식이요?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다고. 그럼 걔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표현했어? 시작. B는 S분의 파이라고 얘기했다고. 관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는 특정 단면적 내의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갔던 상황이 B하고 A 중에 누가 자기력선이 8배 많아. B가 더 많지. 공간은 똑같은데. 고로 B가 자기장의 세기가 더 보인다? 세진다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했나?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약간 바꿔서 자석이 각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 이렇게 어떻게? 전선을 구부려서 이렇게 놓아둔 상황에서 A에서 B에서 C 방향으로 점점점 어떻게? 이 전선의 공간을 들어버리면 그 안을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가 졸 많아지는 거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8배 많아진다. 내 말 이해했어?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왜 중요하냐? 자, 기본 원리상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야. 왜 중요하냐?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건 발전기와 전동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겠지. 맞아? 1번 발전기는 전기를 만든다고 그랬지. 정리. 회전해서 전기 만드는 거지. 그 사이에 차려. 그 사이에 바로 누구? 델타 파이가 포함된다. 이해했어? 회전을 해서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가 많아지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많이 흘러? 전기가 많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반면에 자, 전동기는 뭐야? 전기를 존내 보냈어. 이해했니?
전기를 졸래 보내니까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 아,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졸래 빨리 흘러라, 이게 졸래 빨리 돌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중심축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읊어? 델타 파이가 되겠지. 이 델타 파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델타 파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 선소의 누구?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게 요 단원의 기본 틀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얘 하나만 하고 잠깐 쉽게 두 번째 상황이야. 자, 지금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거의 대부분 어디? 앙페르 법칙을 기반으로 그냥 잠깐 설명한 건데,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봐봐. 자, 이런 원통에다가 마찬가지 이렇게 누구를 전선을 막 감았다고. 전선을 감아서 이렇게 전선을 감아놨어. 여기가 됐지? 원통에다가. 그리고 나서 요 윗동네에다가 누구를 갖다 들이대라, 이렇게 자석을 딱 들이박았어. 된다? 그럼 우리가 요 원통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N에서 어디로? N에서 어디로? S극으로 뭐가 형성돼? 자기력선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봐.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S극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런데 이 원통의 요 위쪽에 있는 요 단면 봐봐. 이해했니? 요 단면에 현재 자기력선이 통과한 애가 있어, 없어? 없겠지, 현재는. 근데 만약 요 단면을 그대로 놔두고 이 누구를 자석을 이렇게 더 가까이 뭐 해버리면 다가가면 어디? 요 단면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잘 들어야 돼. 이 자석이 다가가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라해. 얘네를 뭐 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커진다라는 게 개 중요한 거야. 내가 이해했니? 다시 이야기할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애가 있어요. 얘 이야기하는 거지. 요 동네에 자기력선이 몇 개 들어가고 있어, 지금? 2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했니? 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력선이 이제 몇 개 통과하게 된 거야? 4개 통과하게 돼. 그러면 요 윗동네에 있는 누구를? 자석을 뭐 하려고? 방해하려고 거꾸로 뭐가 형성돼?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돼. 지랄도 아니죠.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요 동네가 무슨 극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뭐? N극이 된다는 거지. 이해했네, 여기까지? 그럼 다시 봐봐. 윗동네에 있는 누가? 자석이 이렇게 다가갔어. 그럼 요 단면적에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결과론적으로 뭔 일이 벌어진다? 얘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 누구? N극이 이쪽에는 생기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는 뭐가 생겨? S극이 생기지. 그럼 얘 자석 건너 떼어버리고 얘만 보면 다시 뭐가 보여? 여기 있는 코일이 보이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럼 코일이 보였네? 오케이. 그럼 얘는 N극이고 얘는 S극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흐르게 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향 따지지 마. 아직 방향 따지지 마. 그렇지? 전원을 코일에다 전원을 연결 안 했는데. 전혀 연결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건전지 배터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이렇게 배우면 별로 안 신기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감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야 되지? 여기다가 자, 뭐를? 자석을 훅 넣대. 그러면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생긴대. 그래서 뭐가 흘러? 전기가 흘러. 가만히 있는 전선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전기가 안 흐르는 이 상태에서 어씨 전기를 봤니? 전기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해했니? 그렇지?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이제 배워야 될 게 또 있어. 봐. 더 골 때리는 건 바로 이거야. 똑같은 원통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마찬가지 무슨 극이 있어요? 대답해. N극이 있지. 현재 윗동네에서 나왔던 자기락선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총 6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근데 방금의 상황은 N극이 다가가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해? N극이 이렇게 뭐하고 있어? 멀어져 버려. 이해했니? 멀어지나 마나 야의 역할은 뭐야? 따라해봐. 뭐 하는 거라고? 방해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방해하려면 당연히 야, 이 새끼 멀어지네? 그러니까 나 뭐 해야 되겠어? 이게 잡아당겨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극이 생겨야 돼? 여기 S극이 생겨. 알았어? 그럼 윗동네하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형성돼? 뭐가 형성될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형성되겠지. 자기장에 의해서. 이해했어? 그래서 정리합니다. 윗동네를 첫 번째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뭐가? N극이 뭐 했어? 다가왔대. 이해됐니? N극이 다가오면은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뭐가 형성되는 거야? N극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 전기가 무슨 방향으로 흘렀다면 여기 봐봐.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할게. 두 번째 상황은 N극이 뭐 해지고 있는 거야? 대답해봐. 멀어지고 있는 거지. 멀어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무슨 극을 띠게 돼? S극을 띠게 되는 거야. 요동. 맞지? 이해했어?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역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걸 이해했니? 이해했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다시. 얘는 무슨 방향으로 흘렀어요? 대답해봐. 시계 방향으로 뭐가? 전류가 흘렀고 얘는 뭐로? 반시계 방향으로 누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에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기까지 좀 설명할게. 자, 보통 중학교 때 우리 이딴 거 배웠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자, 얘가 누구야? 전압이네? 맞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두고 전류 흐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얘를 가로막는 힘이 누구였어? 저항이었잖아. 그래서 나온 식이 누구였지? V는 IR이라고 오메 법칙을 배웠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 어제 대치동에 억수비키가 내리긴 했으나 그냥 예를 들게. 자, 이 동네가 어디냐면 이 동네가 강서. 그렇지?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 압구정동이나 치자잉. 여기가 이제 강동. 한강이야. 근데 무려 한강에 물이 이렇게 무려 1리터가 흐르고 있었어. 내 맘이야. 1리터 흘렀어. 알았지? 1리터 흘러. 그럼 이후에 여기도 몇 리터 흘러야 돼? 1리터 흘러야 돼. 당연하잖아. 그럼 뭐 갑자기 물이 생겨? 아니잖아. 이후에 여기도 몇 리터 흘러? 1리터가 흐른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직렬일 경우에는 누가 같다라고 이야기해? 전류가 같다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대. 이해됐니? 반면에 얘를 공사를 해. 그래서 야, 강남 아래쪽에다가 길 하나 더 파자 하고서 이렇게 길을 또 만들었어. 질문 간다. 여기 몇 리터 흘러? 1리터. 여기 몇 리터 흘러? 1리터. 맞아? 맞아? 아니지. 모르잖아. X리터 흐르겠지. 이해했어? 여긴 몇 리터 흘러? 마찬가지 1리터 흐르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여기는 몇 리터 흐를까? 라고 이야기하면 수학적 능력이 나오지. 이런 게 바로 네가 수학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야. 과학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죠. 1리터, 1리터 이렇게 합쳐져서 몇 리터? 1리터 나오네. 그러면 뭐가 돼? 1마 X가 되겠지. 합산 몇 나와야 되니까? 1 나와야 되니까. 즉 어느 방향이든 똑같이 흐른다가 포인트였다고. 중학교 때. 이해했어?
그거를 잠깐 봐라.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특정 시간 동안에 흐르는 누구? 전류의 양이라고 치자. 이해했어? 중학교 때 요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건 이렇게 흘렀다는 거야. 결국 똑같이 흐른다. 내 말 이해했니? 똑같이 흐른다고. 알았어? 근데 이씨 고삐리가 됐더니 이씨 이렇게 안 흘러. 어떻게 흐른대? 이렇게 흐르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게 뭔 개소리냐? 그냥 간단하다. 봐. 나는 그래프를 설명 잘하니까. 봐봐. 요 시간대 이만큼 전류가 흘렀네. 요 시간대 이만큼 전류가 흘렀지. 요 시간대 이만큼 전류가 흐른 거야. 즉 정신 차려. 이렇게는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어? 반면에 요 파랭스는 그럼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중요해. 그러면 요 흰등수는 뭘까?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어? 증가하는 거야. 뭐냐면 다 원점 기준으로 내가 통과할 때 이렇게 할게. 원점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5m 갔다고. 그러니까 몇 미터 이동했어? 5m 이동했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몇 미터 이동해? 5m 이동하는 거야. 그럼 넌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너무 당연하지. 원점 기준으로 이쪽은 플러스면 이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즉, 이 동네의 전류가 마이너스 I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막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다시 이야기할게. 중등 과정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건 똑같이 흘러요. 끝! 이해했어? 근데 고딩 과정에서는 세졌다 뭐해졌다가 줄었다. 방향 바꿔서 세졌다 느려졌다. 이해했니? 됐나?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정리. 얘를 바로 직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했나? 야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봐. 시작.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는 거야. 뭐? 전류의 세기도 변하고 뭐도 바뀔 수 있는가?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야가 플러스, 야가 마이너스, 야가 플러스라면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른 거야?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요 동네는 뭐야? 아, 전류가 많이 흐르네. 이해했니? 여기는 아, 조금 흘러지네. 얘는 방향 바뀌어서 많이 흐르네. 얘는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흐르네. 다시 방향 바뀌어서 많이 흐르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서로 무슨 방향이어야 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해했어? 여기서 생각해보면 돼. 웃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마일 아니고요. 웃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돌아가서 얘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엇이 바뀌어서? 읽어봐. 시작.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됐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정리하고 해야 되겠어.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 쉬기 전에 하나 더 정리하고 가자. 외치울게 일단. 자, 과학이라는 건 본디 멋있어지려고 하는 과목인 것 같거든? 니가 말어. 나 중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과학이야.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니네 왜 어려워하는지. 그래서 노력하는 것 뿐이야. 봐봐. 자, 여기 봐봐. 요 상황에 대해서 국문학적으로 또 한번 럭셔리하게 표현해봐. 전기가 많이 흐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했니? 다시 설계해줄게. 원통에다가 이렇게 뭐 연결했고 전선 연결했고 전선 연결했다고. 그리고 자석을 빡 들이대던가 빡 멀리 떼던가 둘 중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럼 요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해했니? 요때 이렇게 전기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흐르는 애가 정신 차려. 증가하고 감소하고 반대 방향 증가 감소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이해했어? 그럼 전류에 뭐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질문,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뭘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거야. 여기에 있는 자석을 존나 빡센 걸 갖다 대는 거야. 씨. 이만 하지 빡빡! 그러면 씨발 전기 쭉쭉! 이해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1번 일단 내가 연장자니까 쉬운 거 했어. 첫 번째, 자석에 뭐가 세기가 뭐 해지면 돼? 세지면 일단 전기 많이 흐르겠네. 됐지? 그럼 또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봐. 책 보지 마 제발. 생각을 하면 돼. 아 그렇지.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채민이 싸다구를 때리는데 제가 저항할 수 있는 걸 테면 이렇게 빡 때리는 거하고 빡 때리면 아씨발 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근데 내가 요렇게 때리는데 요렇게 100만 번 때리는 거야. 존나 짜증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즉 누구? 2번 시간 자체가 뭐여져야 돼? 짧아져야 돼. 됐지? 세 번째 뭐 있을까? 세 번째, 이건 되게 충격적이야. 세 번째, 호일에 누구? 가문수가 뭐 해지면 돼? 많아지면 돼. 호일에 이렇게 가문수가 많아지면 돼. 선생님 친구 이름은 김은수, 얘는 가문수, 얘는 가문수가 많아지는 돼. 이해했어? 이거를 뭐를? 과학자들이 럭셔리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굳이 자석의 세기는 뭘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델타 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해 이제? 동의하지. 자석이 세지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질 거니까. 내가 이해했어? 두 번째, 시간은 뭘까요? t겠죠. 이해했니?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는 뭐? 넘버라서 n이라고 했어요. 이해했니? 돌아와서 V는 IR이라는 식을 배웠다고 그랬지. V가 증가해야 I가 증가하는 거 알지? 눌러준 압력이 가야지 흐르는 전류가 세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작. 누구는? V는. 전압은. 사실 전압 아니야. 전압은 일단. 누가 많던가? 가문수가 많던가. 혹은 누가 많아지면 돼? 아, 자석의 세기가 세지면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러나 시간 자체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짧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관계식을 펴봐. 시작. V는 뭐? n 뭐분의 t분의 델타 파이가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 뭐야 이거? 물리에서 부호 마이너스는 뭘 이야기한다고 100만 번 이야기하냐? 방향을 이야기해. 그치? 아, 이 친구는 뭐 하는 힘이었지?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해되니? 그래서 방해라는 단어. 이해했어? 정리합니다. 이 V를 뭐라고 얘기할까? 얘를 이제부터 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기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뭐라고? 기전력. 기전력이란 말은 누구랑 같다? 전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 그럼 그 친구에 의해서 누가 많이 흘러?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이런 전류를 뭐라고 해? 자석으로 만든 전류, 자석으로 유도한 전류라고 해서 뭐? 유도 전류라고 해요. 이해했니? 다시 정리할게. 자, 끝낸다. V는 IR이라는 관계식 알지? 야는 어디에서 사용됐다는 거야? 대답해봐. 직류일 때 사용된 거야. V가 뭐야?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누구? V는 누구? I는 n-n 누구분의 t분의 델타 파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에? 1번 요 V하고 요 V는 의미는 같다고. 근데 얘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기전력이라고 읽는다고. 일반 물리에서 입실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넘어가고 있다. 이해했니? 됐나?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I는 그냥 전류가 아니라 뭐라고? 유도 전류라고 해요. 이해했어? 즉 기전력이 세져야지 흐르는 누가 전류가 많아지는 거지. 전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있겠지. 한국말로 해봐. 첫 번째, 자석의 색이 세져야 돼. 두 번째, 시간이 짧아져야 돼. 세 번째, 선생님 친구 이름 뭐? 김문수. 얘는 강은수. 이해했어? 강은수가 뭐야죠? 많아져야 되니까. 됐나? 자, 끝냅니다. 이때 이제 겁내 또라이들을 위해서 하나 더 가르칩니다. 겁나 또라이들을 위해서 하나 더 가르칩니다. 보세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건 또 끝까지 하려고 지랄들이 다른 건 하지. 자, 이해하는 사람만 하세요. B는 뭐분의 뭐야? S분의 파이지. 이해됐냐? 맞잖아. B가 뭐였지? 자기장의 세기. S는 누구였니? 당면적. 파이는 뭐였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이렇게 했잖아. 이해됐어? 자, 10배정 갑니다. 시작. 누구는? 파이는 뭐가 될까? BS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이해했니? 그럼 갑니다. 읊어봐. 누구는? V는 IR이라는 식이 있는데 우리는 유도전류를 배우고 있잖아. 됐나? 마이너스 뭐 N 누구분의 T분의 파이 들어가면 되지. 델타 파이 들어가면 되지. PS 적어도 되지. 그치? 자, 이거 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시작. BTS 나오잖아. 아, 이해되니? 됐어? 시험 문제를 졸래 빡세게 낼 때 이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누구? 단계식을 내진 않아. 물리원이 아니니까. 이해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봐라. 얘들아 여기 봐라. 얘들아 여기 봐라.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제 가장 하드코어만 가리킨다고 했어. 됐어?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X축이 T고요. 여보세요? X축이 T고 Y축이 B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됐나? 그럼 자 질문 갑니다. 자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거지. 2번의 누구는 기울기는 0이지. 아니 그거 알잖아. 수학 배웠으니까. 그치? 2번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어? 시작. T분의 B를 한 거지. 돌아와서 여기 있는 관계식을 펴봐. 누구분의? T분의 B를 한 거지. 이해했어? 그러므로 얘는 전기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이걸 한국말로 해석해보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누구?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얘들아 정신 차려. 자기장의 세기가 없는 게 아니야. 에이? 자기장의 세기에 뭐가? 변화가 안 생겼다고. 내 말 이해되니? 이해했어? 아 이렇게 변화가 안 생기면 당연히 누구? 흐르는 전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이제 이거 끝낸다. 이거 이제 끝낼 거야. 다 끝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질문. 요런 쇠 막대기가 있다고 치자. 여기에 자기력선이 몇 개 들어가 있어 지금? 하나 들어가 있지. 자 여기에 몇 개? 2개 들어가 있지. 여기에 몇 개? 3개 들어갔지. 그럼 질문. 자기력선이 1부터 몇 가지 증가하는 거야? 3까지 증가했지. 즉 델타 파이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럼 여기는 전기가 흘러요? 많이 흘러요? 쭉 흘러요? 뭐 안 흘러요? 많이 흐르게 된다. 흘러요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 말 이해됐니? 그런데 애초에 자기력선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예? 3개 있어? 그런데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몇 개야? 3개야. 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3개야. 아직까지 3개네? 됐어? 그럼 변화량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겼지. 그럼 이때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내 말 이해되니? 자기력선의 유무에 의해서 누구?
흐르는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력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 제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변화가 생겨야 된다. 됐니? 아니 다른 물리에서 어떻게 찾아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절대. 장단건데 돌아가서 이 그래프의 x축은 누구였어? c지. y축은 뭐야? b지. 이 친구의 기울기 뭐는 2번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동네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얘도 뭐가 돼? 0이 됐고 얘도 뭐가 돼? 0이 된 거야. 즉 누구? 아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없으면 전기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추할 수 있다. 이해했어?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거 핫, 둘, 세 개 증가하면 뭐? 전류 많이 흐른다. 됐나? 그럼 자 이제 질문 끝났어. 핫, 둘, 셋 이렇게 증가했어. 이건 뭐야 이제? 아 요렇게 맨 처음엔 들어갔었지. 그래서 전기가 만약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면 요 파랭이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뭐가 됐어? 반대가 됐지. 됐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뭐가 돼? 뒤바뀌어야 돼. 이해했어? 됐어? 총정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가르치고 싶었던 거 누구? 앙페르와 패러데이의 관계. 그게 뭘 결정해? 발전기와 전동기를 결정해. 이해했어? 이야기했던 관계식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뭐? B는 S분의 파이. 이건 누구? 자기장의 세기. 다 필요 없고 자기장의 세기는 누구야? 아, 요 파이에 의해서 결정해. 이해했나? 이후에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누가 증가하는 거 알아? 전류가 증가하는 거 알지? 그거를 누구? 패러데이 아저씨가 발견하셨다고. 뭘 가지고? 이따위 실험을 가지고. 자석 들이댔더니 누구? 걔 뭐 하는? 방해하는 자기장이 형성된 거야. 이해했나? 그를 통해서 누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고. 그 자석의 방향이 바뀌면 누구? 전류의 방향도 뭐하냐고? 바뀐다고. 그럼 끝으로 질문. N급 다가가는 것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건 뭐야 돼? 당연히 뭐? S급. 뭐 할 때? 멀어질 때가 되겠지. 반대로 같은 거. 내 말 이해되니? 그게 그저 나와야 돼. 다시 N급 멀어지면 이제 누구랑 같은 거야? S급 뭐 할 때? 다가갈 때랑 같겠지. 이해됐니? 방향에 대해서 묻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지. 델타 누구? 파이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요. 됐나? 쉬었다.